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보다 더 차가운 공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모든 비밀이 터져나오기 직전에 가족 식탁일 것입니다. 그날 박진석 회장의 서재에 있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을 때 사라진 것은 다이아몬드도 현금 뭉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종이 한 장,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워버렸던 그 사망신고서 원본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는데요. 범인은 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가 사라진 순간부터 견고해 보이던 박진석의 성은 가장 안쪽에서부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그 이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드라마 담소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숨막히는 전개를 재구성해 그 속에 숨겨진 인물들의 심리와 충격적인 반전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이 가족의 진짜 민낯.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평화로워야 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집밥의 힘을 맹신하는 사람이었죠. 아무리 밖에서 피 터지는 전쟁을 치러도 따뜻한 밥상머리에 앉으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시 단단해진다고 믿는 전형적인 옛날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는 사람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마치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참담하기 그지없었는데요. 박성재의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고성희는 평소와 달리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밥알을 세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아예 영혼이 가출한 듯 멍한 표정이었고 이 자리에 불청객이자 증인으로 앉은 지은호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역시나 상황 파악이 제일 느린 박진석이었습니다. 성재야, 너 오늘따라 안색이 왜 그러냐? 회사에서 무슨 골치 아픈 일이라도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의 투박한 걱정. 하지만 그 말은 뇌관을 건드리는 스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성재는 대답 대신 물컵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그 파열음이 고성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죠. 박성재의 시선은 아버지가 아닌 맞은편의 고성희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껏 어머니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배신감, 그리고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심판자의 눈빛이었는데요.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고성희 씨, 제가 오늘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고성희 씨? 어디서 배워먹은 호칭이야? 박진석의 호통에도 박성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고성희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상황을 무마하려 애를 썼습니다. 성재야, 너 왜 그래? 아버지 계시잖아. 나중에 얘기해. 응?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더 이상 그녀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 없었죠. 아버지 계시니까 여기서 끝내야죠.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족을 기만해온 그 끔찍한 연극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식탁보 아래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성애 씨가 제 호적을 정리할 때 냈던 그 사망신고서요. 시신 확인도 없이 처리된 거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박진석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박영란은 놀란 토끼 눈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시신도 없는 아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자 인륜을 저버린 행위였으니까요. 고성희는 사색이 되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건 오해예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박성재가 그녀의 변명을 날카롭게 잘라버렸습니다. 설명요? 20년이 넘도록 설명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우진이한테 간이 필요해진 이 시점에 죽었던 딸이 살아 돌아오고 과거가 정리되는 거냐고요. 우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누굴 살린다고? 우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닥쳤습니다. 남편에게만큼은 완벽한 아내이자 헌신적인 엄마로 남고 싶었던
그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또 다른 균열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막내딸 박영나였는데요. 그녀는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엄마가 사람 조종하고 죄책감 심어주는 그 방식 이제 나한테도 안 통해요.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영나, 너 앉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디서. 하지만 박영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토해내듯 소리쳤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빠가 정해준 인형 같은 살. 이제 안 살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살 거라고요.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은 단순히 비밀 하나가 들통난 날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 통제해온 가족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날이라는 것을요. 박성재, 지은호, 박영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방식으로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사람을 고립시키고 죄책감을 이용해 조종하던 그 악랄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고성이는 필사적으로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서 분위기를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 근육은 공포로 마비되어 기괴하게 일그러질 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역겨운 꼴을 볼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듯 그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건강 해치십니다.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 드릴게요. 하지만 박진석은 아들의 눈에서 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보호하려는 게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믿어온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이라는 것을요. 박성재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온 사람, 우리가 알던 그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압박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거든요. 밖에는 그의 오랜 친구 이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이지혁을 보자 박성재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혁아, 난 내가 집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지킨 건 집이 아니라 그 여자의 가면이었나 봐. 이지혁은 아무 말 없이 박성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 이제 같이 보자. 이지혁의 위로에는 지은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두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의 중심에 있던 지은호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그녀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죠. 이지혁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제 그 집에서 네가 제일 무서웠겠다. 지은호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건 익숙해요. 제가 진짜 무서운 건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누군가 쓰러질까봐, 죄 없는 사람이 다칠까봐. 그게 겁나요. 지은호의 착한 심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복수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파장으로 인해 무너질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집을 뛰쳐나간 박영란은 자신의 아지트인 작업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묵묵한 경호원 이지환이 있었죠. 박영란은 캠퍼스 앞에 서서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집에 못 가. 아니, 안 가. 이지환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문을 지킬 뿐이었죠. 하지만 박진석 회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딸의 가출은 가부장적인 그에게 있어 용납할 수 없는 반란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박진석이 작업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에 박영란은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회,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박진석의 고함에 박영란은 맞서 소리쳤습니다. 그놈의 집안 타령, 그 대단한 집안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내가 숨 쉬는 것까지 아빠 허락받아야 해요? 격분한 박진석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이지환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진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십시오. 일개 고용인이 회장의 앞을 막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박진석은 기가 막혀하며 이지환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앞을 막아?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이지환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영나 씨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임무입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박성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더 하시면 진짜 못 돌이킵니다. 박진석은 아들마저 자신을 막아서자 배신감에 치을 떨었습니다. 너도 얘 편이냐?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 편도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전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상황이 극으로 치닫던 그때 고성희가 숨을 헐떡이며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연기 모드에 돌입하려 했습니다. 여보, 애가 어려서 그래요. 당신이 참아요. 하지만 박성재가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참으라고요? 이 집안에서 참는 건 이제 지겹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숨겨온 거짓말들이에요. 고성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들켰다는 공포보다 이제는 정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위기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진석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박진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박성재가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놀라 어쩔 줄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은호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변하는 것을요. 남편이 쓰러지는 것을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쓰러지면 진실을 덮을 수 있다. 라는 계산이 서린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박진석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성재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박영란은 울먹이며 이지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수술실 앞을 지키는 척하며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겠죠.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다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후배 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 솔직히 겁이 나. 내가 멈췄어야 했나 싶고.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 덮으면 다음엔 더 큰 희생이 따를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밝혀내야 해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되 고성희라는 암덩어리는 반드시 도려내겠다 다짐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의 단서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정신없는 틈을 타 지은호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아까 식탁에서 말하지 못했던 박진석의 금고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서류의 사본이었는데요. 지은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 맨 아래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있는 붉은색 도장. 그건 바로 박진석 회장의 법인 인감이었습니다.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성희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라고 믿었죠. 하지만 만약 박진석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요? 아니, 알고도 묵인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그렇다면 고성희는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박진석과 공생관계에 있는 파트너였던 걸까요? 혼란에 빠진 지은호가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내려던 찰나 박성재의 휴대폰이 먼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고성희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성재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성재야, 내일 아침 7시 아무도 모르게 나랑 좀 보자.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진짜 비밀, 이제는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이것은 고성희가 던지는 최후의 승부수였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인 박진석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걸까요? 아니면 박성재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무기로 협상을 시도하려는 걸까요? 이제 선택의 칼자루는 박성재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고 고성희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썩은 환부를 도려낼 것인가. 서재에서 사라진 서류 한 장이 불러온 파국.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박진석 회장은 선량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면을 쓴 또 다른 괴물일까요? 고성희의 덫은 치밀하고
박성재의 고뇌는 깊어만 갑니다. 내일 아침 7시 두 사람의 만남이 이 드라마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드라마 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저와 함께 진실의 끝까지 달려보시죠. 감사합니다.